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위기 때 주식을 사면 돼요. 위기 때 어떤 주식? 세계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참 말은 쉬운데 액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우리가 왜 못 사냐면 내가 왜 비쌀 때 샀을까 그걸 이제 반성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런 반성이 없다 보니까 정작 싸졌을 때도 못 사요. 투자를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관점 1이 뭐냐면 근데 최근에 참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네. 요거는 직접 그때 그 식사합시다. 그 맞습니다. 통해서 만난 고수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으신 책이더라고요. 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그래요? 늦게 주문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저기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여기 잘생기신 분은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 이대호 대표님한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고맙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네.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에요. 네네네. 제가 보니까요. 주식으로 돈 버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위기 때 주식을 사면 돼요. 네. 위기 때 어떤 주식? 세계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참 말은 쉬운데 네. 그렇죠. 참 말은 쉬운데 액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액션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 성공 예감 제가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이대호 기자님이 이 말씀하셨죠. 동기부여. 왜 우리는 동기부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는가? 늘 내가 액션을 안 하기 때문에. 액션을. 제 스토킹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이대호 기자님 찐 팬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어우, 야, 소름 돋았습니다. 저 따라다니실까봐.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동기부여 책을 왜 읽는가?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 액션을 하더라도 작심삼일 안 하니까. 그래서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매년 동기부여 책을 읽으면서 또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코멘트가 그거였잖아요. 동기부여 책 읽느니 지금 당장 나가서 액션하라고. 그렇죠. 실행하라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왜 우리가 액션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특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우리가 왜 못 사냐면 그 위기감이 고조되는 순간까지 보면 삼성전자도 9만 원 갔다가 6만 원, 5만 원까지 갔고 나는 9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에 샀는데 좀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위에서 내가 왜 비쌀 때 샀을까 그걸 이제 반성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런 반성이 없다 보니까 정작 싸졌을 때도 못 사요. 못 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본질을 내가 주식 투자의 본질을 모르고 액션을 했던 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왜 이런 반성을 해야 되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30년 하면서 제가 주식 신동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거듭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쌍욕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네. 제가 욕을 할 줄 모르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막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이 바보 멍충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통찰한 반성과 복기를 통해서 실수를 줄인 겁니다. 그동안. 아까 뭐 골프, 탁구,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는데 골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맨날 백돌이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백돌이의 스코어가 나는 경우에는 트리플이나 양파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80대를 치고 싶으시면 버디를 5개 잡는 게 아니라 트리플 양파가 없어지면서 스코어가 90대를 깨고 80대가 되는 거거든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1년 동안에 그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원칙과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했는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내 계좌 수익률이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다면 뭘 잘못 봤는가.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장이 회복하고 있는데 이 회복하는 장에서 내가 수익을 못 냈잖아요. 그러면 왜 어떤 내 관점과 원칙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이 책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위기가 와요. 네. 이 주식하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대호 기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 지금 인턴 교육생들도 앞에 와 있는데 네. 대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네네네.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위기 안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나의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봐요. 네. 누구나 위기는 다 오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제가 겪어왔던 그 많은 위기들을 소위 바둑 기사들이 복귀하듯이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제가 옛날에 옵션 투자해가지고도 큰 돈을 잃어보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마다 하나하나 파생 상품 투자에 대한 원칙 이런 걸 만들어 갔었거든요.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지 않는 원칙이 왜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네네. 예, 주식시장의 장기 차트 보세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네네. 이러면서 가는데 올라가는 거에 사서 물리면 기다리면 돼요. 네. 기다리면 1년 반, 2년 안에 다 회복을 하거든요. 예. 근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배팅을 잘못하잖아요. 예. 올라가면서 도망 헤어나올 수 없어요. 기다린다고 다시 떨어지는 게 10년, 12년, 뭐 1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급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부분도 나를 위기는 똑같이 왔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됐고 왜 그 위기가 나한테는 혹독한 위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 나한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원칙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공하는 원칙을 하나하나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에 요 책 나오기 전에 제가 드렸던 처음 책이 투자의 본질이잖아요. 투자의 본질. 진짜 명서입니다. 명서. 아니에요. 꼭 읽어보시오. 꼭 읽어보시오. 근데 두 번 읽어야 됩니다. 그 투자의 본질에 네. 그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원칙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놨냐면 조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해놨었어요. 예. 그 성경에 보면 잠언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하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요로울 거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 마음이라고 봐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원칙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마음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고객들 수익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이 저한테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박세익 전무한테 돈을 맡기면 혹시 300% 1년에 그런 기대를 하실까봐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네. 1년에 저는 연 15%를 목표로 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사칭하는 여러 가지 문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문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단기적으로 뭔가 고수익을 낼 게 뭔가 있습니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사칭을 하는 문자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투자를 하실 때도 누구의 말을 듣든 그렇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 이 마음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에 내가 멘토를 삼든 사업 파트너를 하시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력자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그 부분이고 저 스스로도 제가 늘 경계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하다 보면 주식으로 뭔가 제대로 맞았을 때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에 왜 주식 투자를 끊지 못하냐면 주식으로 내가 제대로 맞아서 돈을 벌 때 그 희열감은
그 뭐 이 세상에 뭐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이 주식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말에 뭐 교회를 가시든 아니면 절에 가시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종교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를 하시면 있어서 내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불교에서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 말씀하시잖아요. 연연하지 말고 물욕 끼는 거 조심해야 되듯이 그런 차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누구한테나 위기가 오지만 그걸 겪을 때마다 다음 위기에는 내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고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책에 솔직히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이제 이 책은 좀 내려놓죠. 네, 아니요 명서인데요, 명서. 아니 왜냐면은 제 얼굴이 좀 부끄러워가지고. 별 말씀이에요, 별 말씀이에요. 솔직히 포토샵이 좀 돼 있습니다. 네. 아니 턱이 왜 이렇게 갸름해졌냐 이러더라고요. 샤프하게. 사각턱인데 저는. 뭐가 이제 리액션을 할 수가 없는 멘트여가지고 그 부록에 이제 박세익 대표님의 이야기를 직접 실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15분 정도로 인터뷰한 내용이 주로 실려 있고 부록에 투자의 3가지 관점과 4가지 원칙 다 하면 청기누설이 되니까요. 네. 조금만 좀 알려주십시오. 책에 뭐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투자의 본지 책을 낼 때도 그때가 21년 8월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변동성이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때도 주식시장에는 2년마다 현금이 킹이 돼서 돌아온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짝수어야만 되면 와장창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모멘텀이 늘 나타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책에 있어서 그 3가지 관점과 4가지 원칙 이 부분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 혹시 뭐 좋은 정보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좋은 정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 투자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뭐 그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를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관점 1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2008년 금융위기가 됐든 9.12 테러가 됐든 아니면 작년에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든 그런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박살났을 때 어떤 기업을 사느냐는 거죠. 어떤 기업을 사느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업을 사는다는 거죠. 주식 투자로 그동안에 100배, 500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대주주로서 큰 돈을 벌었던 이유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 하나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면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자도 똑같은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도 그렇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서 그 위대한 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내 돈이 거기 들어가서 성장하는 걸로 투자할 거라고 얘기했다가 그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막 트레이더가 되신 거잖아요. 이쪽 얘기가 맞나? 막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고 막 그런 테마 쫓아다니는 투자자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기업을 위기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면 항상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은행 이자에 한 10배씩 벌잖아요. 은행 이자가 뭐 2% 3%였다면 10배가 뭐예요? 이번에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거의 뭐 20년치 30년치 이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관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에 의한 주식시장 예측은 별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됐던 워런 버핏은 다 경제 전망서를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보다도 그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적 유의미한 통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강원국 작가가 여러 가지 이제 퀀터 분석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컨텐츠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히려 그런 퀀터적인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뭔가 확률적인 사고를 하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원칙에는 네.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매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요. 네. 주식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지. 네, 네, 예, 올라가는 주식을 밑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안 사진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근데 우리가 10개 종목 중에 내가 잘못 본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반짝 올라가는 척했다가 떨어지는 그는 모더리 반등에 있고 다시 떨어지는 주식은 밑에 걸어 놓으면 사지죠.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떨어질 주식을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 안 팔리죠. 네. 이 저 주식 이제 빠져나와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당장 팔아야 되는데 자꾸 위에 걸어 놓잖아요. 네.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제대로 본 거 맞는데 계속 위에다 걸어 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팔려요. 잘못 본 주식이에요. 이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주식인데 체결되는 거죠. 체결되니까 팔렸는데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너무 내가 당연한 사면 거였네요. 네. 그래서 그 잘못된 매매 원칙을 모르고 나는 항상 살 때는 밑에 걸어놓고 팔 때는 위에 걸어놓고 이 잘못된 원칙 때문에 설사 내가 좋은 주식을 발굴했어도 못 사는 거고요. 내가 그때 팔아야 된다라는 건 나 알았는데 못 팔았다. 네, 그런 식으로 원칙. 그러면 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시장가로 사고 파시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 하시든지 네, 네. 예, 그냥 가격하고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나눠서 분할 매도 하시든지 아니면 가격하고 상관없이 분할 매수 하시든지 그런 좋은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거래량 적은 주식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 네, 이번에 라드견 사태나 네. 최근에 5종목 네. 보면 다 거래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 거래 안 되는 주식인데 그런 주식들은 저는 안 쳐다봅니다. 거래 안 되는 자산은 저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게 가치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치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식이 회복할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뭐 제가 가끔씩 이제 부동산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로얄청이라고 하는 7층에서 11층 뭐 이런 아니 어떻게 똑같은 34평인데 얘는 7억 5천이고 1층은 6억 8천이야. 그 갭은 안 줄어든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할 때 중요한 원칙 거래가 용이하지 않고 내가 팔아야 될 때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를 다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박세익 대표님만의 또 원칙이고 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만의 원칙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조금 와 닿아야 되는 그런 원칙과 관점, 습관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책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지금 쉽지 않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 박세익 대표님은 또 이렇게 의리로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칙 중에 하나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네. 예, 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고 하는 원칙이 있냐면요. 가야 되는 반드시 가야 되는 되게 높으신 분이나 네. 아니면 되게 뭐 돈 많으신 분이 박전무 오늘 한번 볼까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뭐 그죠. 가겠죠. 가야죠. 근데 왜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저기 내가 가가지고 도움이 되나 이익이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식 그다음에 부익금 장례식이나 보내야 될 장례식이나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이해타산을 좀 따지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뭐 되는 사실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예, 네.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면 무조건 가라는 거죠. 예,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가는 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원칙 때문에 애매한 상황, 네, 네,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그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주식 초등학교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대호 기자님이 그 주식 초등학교에서 하셨던 그 마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주시길 저도 바라고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박세익 대표님 덕분에 그 좋은 콘텐츠가 또 많아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